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북창원에서 지금 이 창녕군 부고 그리고 밀양시 초동면 쪽으로 넘어가는데, 작년에 제가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여기에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리가 상당히 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00m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400m 정도 되어 보이네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고향 쪽에만 찍어 드렸는데, 이제 시골길, 이 강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리는 나옵니다. 그죠? 시골 전경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이름이 낙동로라고 되어 있네요. 남지 길고 좌측으로 가면, 직진하면 충무사가 있네요. 또 직진하면 부곡 온천이고, 저는 이제 초동 하남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초하로라고 하네요, 이 도로가. 그래서 이제 초동 영각길이라고 1.7km 되어 있죠. 저게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1년에 축제를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측에 보면 인색팜이라고 해요. 곤충 농장이 있네요. 이 곤충은 다용도로 이제 활용되기 때문에 애완학습에서 시작해서 식품, 의료용까지도 지금 곤충이 활용되고 있죠. 특히 이제 산업곤충은 벌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벌나비까지 하면은 얘기가 많이 길어집니다. 제가 그 산업곤충학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참조를 하시고, 곤충의 소중함이랄까 가치는 정말 엄청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밀양시 초동면입니다. 여기는 다리가 한 100m 정도 되는데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초동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봉황, 범평, 그 다음 반월, 연속 커브에 초동, 주의하세요. 이렇게 4개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초등학교 다닐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때는 2반이었는데 있습니다. 한 반이 40명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40명이 넘었는가. 근데 이제 중학교 가니까 총 4반인데 63명, 제가 끝번이었으니까 잘 기억합니다. 63명, 4명 이 정도 되었거든요. 그때는 키가 좀 컸습니다. 일찍 운동을 했어. 다른 말로 하면 어릴 때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뒤에 안 컸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벚나무인 줄 기억하고 있는데 꼭 느티나무하고 비슷하게 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마늘하고 동작물로, 소위 겨울 작물로 마늘, 양파를 좀 많이 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참깨도 재배를 하고 계시고, 여름 작물로는 거의 벼죠. 예. 자, 이제 좌우로 보시면 이제 들녘이 보입니다. 이제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유수형성기라고 합니다. 유수형성이 시작되고 한 달 좀 지나면 이제 이삭이 잎집을 뚫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소위 출수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출수하고 한 40일 정도 되면 이제 수확기가 되겠죠. 예. 보통 10월 초가 됩니다만. 최근에 연을 많이 재배를 하고 계셔요. 여기서. 아까 이제 중학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4반이었으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교 단톡방에는 32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들어와 있는 거죠.
나이 60인데 초등학교 졸업한 게 13살, 14살에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46년이 됐나요? 하하하. 과속 그렇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46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중학교 동창회는 글쎄요, 몇 명이 등록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밀양에 사는 그 과속 친구들은 방지턱이 있습니다. 거의 한 50여 명 되거든요. 교양을 지키는 친구들이 약 4분의 1 정도 되네요. 연마치 참 잘 꾸며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연꽃을 살짝 보여드렸는데 저는 천천히 간다고 하는데 이게 화면에서 보니까 엄청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38km 정도 속도인데 연꽃은 아무래도 8일 초중순이 돼야 성수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하얗게 소위 머시멜로처럼 지어져 있는 것은 소위 곰포라고 하는데 저거는 호밀이나 보리, 집 같은 걸 이렇게 소 사료로 쓰려고 모아놓은 겁니다. 연꽃이 이제 제법 피기 시작합니다. 그 진흙덩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말 예쁜 저런 꽃을 피워내는 거 보면 참 자연이란 참 대단하죠. 때로는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는 또 천둥 번개가 칠 때는 그만큼 무서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제 기후변화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과거에 통상적으로 기후변화 같으면 1000년에 1도씩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100년에 1도씩 1.5도씩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태로 제한하지 않고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아마 2100년 향후 거의 75년 이후에는 3도씨 가까이 2.5도에서 3도씨 가까이 더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농업적으로 보면 사과의 주산지가 저쪽에 한경도 쪽이 되겠죠. 뭐 하여튼 기후변화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지방에서 지금은 잘못하면은 여름과 겨울만 있는 이계절만 나타나는 수도 있고요. 뭐 아열대 기후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 방법은 있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에 나무 한 그루씩 심고 그 하이패스 차를 이용하고 그 친환경차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가능하면은 에어컨, 히터 그러니까 냉난방기 잘 안 켜고 자연바람 과속 방지턱이 내어주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약 64%가 우리 주택 난방하기 냉난방 시스템에 의한 과속 방지턱이 지구 있습니다. 온난화가 가장 많거든요. 그 다음에 수송입니다. 차량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절반씩만 줄이신다면 지구 앞으로 온난화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또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건축하실 때도 좀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이 산림 쪽에서는 지금 많이 이제 수정 갱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CO2를 흡수를 못하는 이제 탄소 저감을 할 수 없는 수정들은 좀 갱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산림 전방에 연석으로 과속 64% 방지턱이 정도 있습니다. 되는데, 예, 이거에서 좀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지구온난화는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독재 정권 같으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태양광 뭐 하고 기름값 유류세 세금 올려버리고 해버리면 간단히 끝나지만, 그게 이제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국제 무대가 하나거든요. 뭐 관세라든지 어느 정도 과속 하긴 방지턱이 하지만 있습니다. 국제 무대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자,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면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면 원자력 에너지 쓰면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 저감, 탄소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재생 에너지, 리뉴에이블 에너지, RE 그 백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산품 수출할 때도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우스가 엄청 높죠. 여기는 파프리카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게 저 정도면 바나나도 하겠네요. 전방에 연석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안 좋은 장면이 나와서 잘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태우지 말라 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골에서는 이런 것들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을 지릅니다. 특히 뭐 시설 작물을 하고 나면 그루터기라든지 줄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비닐은 안 태워서 다행입니다. 요즘은 비닐을 이제 한 대 모아서 그 기름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닐은 절대 태우는 일이 없어야 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퇴비화 시키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시골에 이제 공동 퇴비화 시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여기가 방금 지나온 데가 범평이거든요. 저기 범평 초등학교인데 우리 초등면은 좀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왼쪽에 덤빈 마을이, 아니 초등면인데 이 면 사무소하고 뭐 파출소라든지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농협은 범평에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체국만 초동이 있고요. 과속 모르겠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방에 연석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생수 무인 판매도 하고 하네요.
여기가 이제 제가 태어났던 골짜기입니다. 중학교를 여기서 자전거 타고 뭐 걸어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우측이 신월리. 여기에 우리 좋은 고모님 계시는데 제가 어릴 때 종고모집 가서 그 형님한테 공부도 배우고 했는데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다 추억이 되었어요. 이 동네가 참 복받은 동네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인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 왼쪽에 저 덤밑이라고 아까 있습니다. 덤미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판사가 한번 나셨죠. 옛날 판사니까 대단하시죠. 그래서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판사는 소마구에서 공부를 했다. 옛날엔 방이 없으니까 방에 사람들 오고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그 소마구간 옆에서 공부를 했다 할 정도로 과거에는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 데서 많이 그걸 하셨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 이제 그런 말이 한 번씩은 있었죠. 우리 안쪽에 지금부터 이제 이쪽으로는 그 우리 자녀 세대 전방에 중에는 연석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사법고시 학교 간 친구가 있지만 친구가 아니고 여자 판사가 있지만 교수는 3명 났네요. 3명. 그리고 요즘 뭐 아무래도 뭐니 해도 돈 아닙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금전적으로 보면 글쎄요, 큰 부자가 없어요. 과속 방지턱이 큰 있습니다. 부자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뭐 재래가가 난 건 아닙니다. 제가 봐도 과속 여기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인물이 날 곳인데 제가 명리 풍수를 조금 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자산가 하면은 요즘은 뭐 100억은 돼야 자산가를 얘기를 하죠. 그냥 뭐 2, 30억 가지고 전방에 자산가를 연속으로 얘기는 과속 못합니다. 방지턱이 그냥 있습니다. 부자 뭐 얘기를 하죠. 이건 이 시골 집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옛날에 그 시골 그 집이 아닙니다. 상당히 위도 계량 그 기와로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시골에 차들이 제법 와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 계신 데는 자식 세대들이 이제 이렇게 주말에만 주로 오시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좀 드뭅니다. 여기도 이제 공장이 들어와 있죠. 뭐 하여튼 가나중공업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나 하니까 오나가 생각이 나는데 농담입니다. 이게 이제 공장 앞이 되니까 길이 이렇게 이제 가변도를 해놓으니까 좋네요. 자, 오늘 고향 가는 길 이제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